하나님 산다의 따르라. 네, 구호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전쟁을 불러오는 전쟁 연습 중단하라! 전쟁 위기 진짜 주범 미국을 반대한다! 네, 민주노총 통일위원장 황재중입니다. 반갑습니다. 1차 대전이나 2차 대전이나 전부 다 동일한 점이 있습니다.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는 식민지가 없다 보니까 식민지를 늘리기 위해서 전쟁의 광풍을 몰고 왔었죠. 무솔리니도 마찬가지였고 일본의 공국주의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지금에 재현하려는 것이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이 땅을 점령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체제를 단 한 번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전 세계를 전쟁의 도가니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퍼줄 무기가 없을 정도로 이곳 저곳에서 전쟁을 해대고 있는 한국입니다. 유럽에서도 이젠 더 이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특히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무기조차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과 그 나라와 이제 휴전협정을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배경엔 사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지원할 무기가 없는 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저기서 사실은 발언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재탄 삼탕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인 얘기는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그 한순간도 우리는 분단의 아픔을 겪지 않기를 다들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평화를 넘어서 전부 다 통일을 논의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시계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역사의 오욕을 남겼던 그 식민사관을 가졌던 자들이 아직도 저렇게 버젓이 저 왕자의 자리에 그들의 왕자의 자리에 앉아서 그 자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노골적으로 국민들을 협박하고 선거 국면에서 겁박하고 그리고 다시 빨갱이 정국을 만들고 있습니다. 열려있는 평화의 방법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또한 지난 정전 71년의 역사가 얼마만큼 우리에게 쓰라린 아픔을 가져왔는지도 뻔히 보면서도 그들에겐 단일말에 여유도 없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사삼을 새삼스럽게 이야기하면서 그때 들었던 생각이 딱 하나 있습니다. 서북청년 즉 서북청년단 서청이 들었던 구호가 있습니다. 그들이 구었었던 레드데블스가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레드데블스. 우리는 2002년도에 매번마다 축구 대회가 할 때마다 외쳤던 게 그들을 우리는 승리하라고 외쳤던 것을 바로 레드데블스 즉 붉은 악마죠. 그들은 붉은 악마 레드데블스를 빨갱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우리가 축구에서 이기라고 그렇게 외쳤던 우리 모두의 붉은 악마가 전부 다 빨갱이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논리상 저는요 민족의 미래는 사실 그 누구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6.15 그 선언에서도 가장 첫 번째 나왔던 머리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스스로 만들어간다는 거였었습니다. 그렇죠. 아직도 그것은 남아 있습니다. 북이 저렇게 모든 것을 파괴한 것처럼 보여도 그 밑바탕에는 우리 민족이 가져갈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은 남겨뒀다. 또한 9.19 군사합의가 파기되었어도 최소한의 것 어느 누구도 서로 침범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필코 남아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전쟁과 평화는 서로 공존할 수 없습니다. 공존해서도 안 되죠. 또한 전쟁이라는 가장 적극적인 정치 행위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정말 제발
평화의 길을 가주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지도자의 자격이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길에 언제나 민주노총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언제나 투쟁하는 전농, 승리하는 전농. 근데 많이 이겼다는 생각은 안 들긴 합니다. 전국농민의 총연맹 의장 하오로입니다. 투쟁! 올해가 몇 년도입니까? 2024년도지요. 130년 전 1894년도에 동학농민항쟁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 당시 최고 많이 외쳤던 구호가 뭔지 압니까? 척양, 척예, 보국, 안민. 그렇지요? 척양이 뭡니까? 양놈들 척결하자. 척예, 애놈들 척결하자. 지금도 똑같은 말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보국, 안민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단어들이 국가를 보위하고 백성을 안전하게 한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국가도 못하는 걸 그 당시에 농민들이 130년 전에 외치고 혁명을 했더랬습니다. 얼추 혁명이 끝나가는 시기에 외놈들이 들어오고 중국 놈들이 들어와가지고 박살이 났습니다. 그 당시에 죽은 농민 숫자만 40만 명이 넘는답니다. 엄청난 학살입니다. 정권을 가진 놈들이 언제나 민중을 압박하는 것은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 과연 양놈들 척결하고 애놈들 척결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농민의 중에 여러분들은 적갱지역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 농민들은 거기 농사를 짓잖아요. 그 민북지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파주농민회가 민북지역 파주농민회가 있습니다. 그 매일 아침에 농사지로 들어갈 때 주민등록증 보여주고 맡기고 나오고 하는데 일꾼들 듣고 가려면 상당히 힘듭니다. 이 사람 어디서 왔니? 듣기 외국 인력들은 듣고 가기가 엄청 힘들어요. 그 사람은. 그럴 정도로 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거기 모여가지고 따라 대겜 아마 소주까지는 그 안에서 많이 안 먹었을 건데 회의를 좀 하는데 이 울타리가 쳐진 밖을 뭐 군복도 안 입고 경찰복도 안 입고 그냥 집차 타고 왔다 갔다 하더만은 와서 보고 왜 왔냐 물어보면 왜 또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무 대답도 없이 그냥 가고 또 와서 또 지키고 있고 지금 그게 민북지역에 농민들 농사 짓는 데까지도 그렇게 악랄하게 막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윤석열이가 용산에 있는데 저도 그 사무실 용산에 있습니다. 바로 이기 붙었는데 사이는 그렇게 안 좋습니다. 네, 이웃해가 있긴 한데 거기 보면은 미군기지가 떠난 자리가 아직까지 텅텅 비어 있어. 뭘 할 거다 많이 있는데 부산에도 똑같이 초읍동에 그 어마어마한 땅에 하얄리아 부대가 있었는데 거기가 떠나고 요 용산도 떠났는데 경기도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민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떠난 이유가 얼마나 쓰레기라든지 오염물질을 땅에 묻었으면 자기네들이 못 사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도저히 숨쉬고 살 수 없으니까 그 땅 버리고 도망가는 겁니다. 부산에서도 하얄리아 부대 있는데 건물도 짓고 뭘 멋지게 꾸미려고 봤는데 땅을 파니까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이 훼손돼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다 덮었어요. 흙으로 덮고 공헌을 한다는 미명하에 다 덮어놓고 있는 상황이고 용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몇 번 개발으로 들어갔는데 오직이야. 어머니들도 알지요. 어린이날 행사를 그거 하려니까 오염물질 올라오는데 우리 애들 못 보낸다고 난리를 했잖아요. 그게 점령구이라는 이름으로 미군이 지으려는 뱅패입니다. 경기도 쪽에 농사 짓는 옆에도 미군 부대 옆에는 농사를 못 짓는답니다. 제가 그 한 가지 이야기하면은 한미 FTA 반대고 시애틀을 갔었는데 거기 보면 우리나라도 지금 좀 너무 심하긴 한데 모든 웬만한 호텔이 있는데 전부 수저 젓가락까지 전부 이래요. 우리도 많이 쓰지요. 그걸 어디다 버리냐니까 압착을 해가지고 사막에 버린답니다. 그래서 내는 미국 저 네바다 사막에 버린 줄 알았더만은
저 땅에는 안 버려요. 전부 멕시코 사막에 갖다 버린답니다. 이 도둑놈 심포 아닙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전 세계를 오염시키고 있는 미국. 외놈들이야 말할 것도 없지요. 동학농민군 잡는다고 외국 군대가 들어온 이후 지금까지 외놈들이 있었던 양키놈들이 있었던 우리나라의 외국 부대가 점령한 지가 130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한 번도 자주적이지를 못한 이 나라, 깨어있는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가 이제는 항쟁을 할 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 미군 놈들 진짜 뭐라네, 진짜 못된 놈들. 가는 데마다 온 세계 오염시키고 미군 나간데 전쟁 없었던 나라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런 나라에 그런 미군 놈들 반갑다고 환영하는 족속들은 뭐예요? 진짜 가든지 미국으로, 우리 보고 북으로 가라 그럴 게 아니고 저가 미국으로 가든지 다 나갔으면 돼요. 어쨌거나 계속해서 전쟁 연습이라는 미명하에 전쟁 훈련을 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 더 이상 발붙일 데가 없도록 우리가 몰아냅시다. 민중의 힘으로, 국민의 힘으로 투쟁하고 반드시 승리합시다. 투쟁!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개강한 대학생입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자주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취업하기도 어렵고 출산율은 한 명도 안 된다는데 이 세상에서 내가 생존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사회는 발전하고 있다는데 왜 우리는 살아남기가 어려운 걸까? 우리는 불안합니다. 살기도 힘든데 전쟁까지 나는 건 아닐까? 더 불안함은 커져만 갑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이스라엘군이 연일 민간인을 공격해서 민간인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이 연일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쟁이 발생하면 죽는 것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 사실들을 뉴스를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에 평화는 우리에게 안전이고 생존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평화와 우리의 생존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강해져서 통일을 이루겠다는 강대강 전략으로 4일부터 자유의 방패, 한미 전쟁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야외 기동훈련은 작년에 2배로 시행한다고 합니다. 강함을 보여주기 위해 어떤 상대도 파트너로 만들고 있습니다. 3일절에 동해 상공에서 미군과 일본 항공 자위대는 공동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우리에게 전쟁 범죄에 사과조차 하지 않은 일본은 온 민중이 독립 만세를 외친 3일절에 동해 상공에서 전쟁 연습을 했고 대통령은 이런 일본이 우리의 협력자라고 지켜 세웠습니다. 또 이스라엘에 무기를 대고 가자지구의 죽음을 만들고 있는 전쟁의 배후 미국과 우리는 전쟁 연습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북과 평화로운 한반도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전쟁이 아니라 구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평화가 있는, 안전이 있는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생존할 수 있는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다. 전쟁부터, 강함부터 말하는 윤석열 정권 규탄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안전하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외칠 것입니다. 우리는 일제강점기부터 혹은 그 전부터 자주와 평화를 말해왔습니다. 우리는 끈질깁니다. 윤석열 정부 멈추십시오.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 앞서 나설 것입니다. 결국엔 심판할 것입니다.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전쟁을 불러오는 전쟁 연습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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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전쟁은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제일 처음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졌을 때와는 달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상을 합니다. 러시아가 승리할 것이다. 우리나라 언론만 빼고 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는 나라의 전망이 위태로울 것이다. 또한 이 전쟁으로 인하여
결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 하지만 미국과 러시아의 전쟁입니다. 미국이 돈 다 되잖아요. 결국 이 전쟁의 끝은 유럽, EU는, 나토군은 미국 말만 듣다가 쫄망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체적인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물론 그게 몇 월 달에 될 것이다. 이 전쟁 이제 끝날 것이다. 이것은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예측은 그렇게 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전 지구상에 벌어졌던 모든 전쟁, 대부분의 전쟁은 미국이 일으켰습니다. 직접 일으키기 참전하기도 하고 대리인을 파견하기도 했습니다. 그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전 세계 일국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이고, 또 하나 이 군사력을 바탕으로 작은 나라들을 수탈하고 착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게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횟수로 70년 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기를 우크라이나 전쟁을 나토군과 러시아 이야기하는데 다 그것은 거짓입니다. 유럽 제국주의의 제일 우두머리는 미국입니다. 미국의 의도에 따라서 이 전쟁은 결정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반도 평화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오는 길은 간단합니다. 70년이 넘도록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의 대북한 제재와 압박과 군사훈련을 중단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흔히 지금 수구보수 세력들은 북의 미사일과 핵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70년대 80년대는 핵 없었습니다. 역지사지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하면 70년 80년 동안 전 세계 전무후무한 대북 압박 제재하고 고립봉쇄 정책 쓰고 1년 12달 휴전선 근처로 괌에서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에서 전략작산이 몰려와서 군사훈련을 하는데 옳고 그름을 떠나 찬성반대를 떠나 북한의 입장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대북 제재와 압박 그리고 군사훈련 중단하면 한반도에 평화가 옵니다. 이것을 가로막는 미국을 나가면 됩니다. 안타깝게도 역대 정권은 수구보수 세력이든 흔히 말하는 민주파 개혁 정권이든 적어도 미국에 대해서 한반도의 전쟁에 대해서 입바른 소리 한 정권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참으로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지금의 정세는 다들 느끼겠지만 전쟁의 정세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전쟁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 패권이 무너지고 있는 미국은 우크라이나 다음에 팔레스타인 이어 그 어디에선가 전쟁을 일으켜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들이 삽니다. 그 첫 번째 지역이 바로 한반도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만 해협과 한반도를 이야기하다가 많은 이들은 대만 해협보다는 이제는 한반도가 1순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전쟁을 막아야 할 정권이 역대 이승만 정권 이래로 가장 전쟁에 앞장서는 정권이 지금 있습니다. 3.1절 날 윤석열 정권이 통일정책을 조만간에 바꾼다고 했습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북한에 대해서도 남한의 자유민주주의를 전파하는 게 통일이라고 이야기를 노골적으로 했습니다. 이승만이 이야기한 북중통일입니다. 맞잖아요. 이런 정권이 지금의 대한민국 정권입니다. 지금 우리가 발딛고 있는 곳은 서울입니다. 서울은 미사일과 전략무기가 없어도 재래식 포탄만으로도 휴전선 넘어 서울에 도달할 수 있는 바로
이 글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쟁의 문제를 현실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것은 70여 년간 휴전의 과정에서도 그렇게 대규모 국지전이나 전쟁이 없었기 때문에 실은 다들 무감각해질 따름입니다. 지금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우크라이나나 팔레스타인처럼 강 건너 불이 아니라 현실의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을 보면 진보적인 언론이나 서구보수 언론이나 다 한반도를 걱정하고 평화를 바랍니다. 그러나 평화는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평화를 위협하는 그리고 전쟁을 불러일으키는 근원을 제거해야 하고 이것을 불러오는 세력들을 몰아내야 평화가 옵니다. 그 몰아내는 힘은 바로 우리 노동자 민중들의 힘뿐입니다. 저는 미국 나가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권 보고 우리 민족의 편에 서서 자주적인 입장을 가지고 평화를 하라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결코 그럴 집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이 땅의 모든 노동자 민중들이 단결하고 투쟁할 때만이 전쟁의 근원을 없앨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가 한 달 뒤에 있습니다. 우리는 꽤 오랜 기간 윤석열 퇴진을 이야기했습니다. 민심을 거부하고 거부권을 행사하는 윤석열, 절대다수의 민중의 생존권은 아랑곳 없이 있는 놈들에게 퍼주는 윤석열, 나라의 주권과 자주권을 죄다 미국과 일본에게 죄버리는 윤석열 정권. 우리는 퇴진하라 이때까지 외쳤습니다. 그 퇴진의 첫걸음 바로 심판의 날이 4월 10일 총선거입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퇴진해야 된다는 이유 중에 제일 심대한 이유가 바로 전쟁에 앞장서는 정권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민생도 민주도 환경도 생존도 우리의 목숨도 우리의 진보운동도 다 한꺼번에 쓸어버릴 겁니다. 이것을 앞장서는 윤석열 정권 퇴진과 심판의 4월 10일 우리 국민에게로 달려가서 이야기합시다. 전애들은 이것을 가로막고 이것을 국민들 앞에 거짓 선동으로 계속 정치 논란으로 덮으려 합니다. 다시 한번 국민에게 달려가서 전쟁을 부추기는 윤석열과 그 일당들 4월 10일 총선에서 심판하자고 적극 나섭시다. 오늘부터 한 달 남았습니다. 다 함께 합시다. 감사합니다. 중국 전투기조 전쟁터 만들려고 하는 정보국가 미국입니다. 지금 한반도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미국의 전략자산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부산 앞바다에는 핵추진 잠수함과 항공모함이 들어오고 핵폭탄 투하가 가능한 미국의 전략폭격기들이 일본 항공자위대의 호위를 받으며 한반도 상공에 날아들고 있는 것이 지금 한반도의 현실입니다. 한미